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풀 게 많아. 첫 번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후에 배당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관련한 수사입니다. 뭐 이제 반부패부에 가야 될 일이냐, 이게 소위 말하면 옛날 특수부 수사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합디다만, 어쨌건 이게 김건희는 김건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김건희든 또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또 누구든 간에 어떤 검사가 개입됐을 걸로 예상되는 그 사건들인데,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요거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물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의혹은 형사 6부에 배당됐고요. 다음에 윤대진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 이게 사건 진짜 길지. 뇌물 수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을 무마해버리는 거. 요거는 형사 13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이. 이거 크게 보도 안 나온다?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은 윤석열이 죽으면 안 되는 타임이야. 대마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몰아가지고 굳이 보도를 하면 추미애의 법무부의 이성윤이 보복성 수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비치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부인, 장모, 측근들 수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원래 반부패부란 어감보다는 특수부란 어감이 또 순화됐나 봐요. 그러니까 반부패부라고 하지 않고 특수부라고 해서 애써 이걸 좀 축소하는 분위기가 났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조만간에 수사가 윤곽이 되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는요 업무를 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좀 보거든요. 감찰을 해야죠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막 사퇴를 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지금 사퇴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사건으로 봐서 감찰하고 감찰 처분에 따라서 사퇴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다음 사퇴 다음에 뭐겠습니까? 아니 감찰 다음에는 형사 뭐 구속이나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6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가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를 주최를 합니다. 처음에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요. 나중에 16곳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후광이 작용한 게 아니냐. 지금 그 당시 6월달 정도면은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에 내정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건 뭐 그 중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광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돈이 코바나 컨텐츠로 갔는지 아니면 우리 김건희 씨한테 갔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만약에 돈을 수수했다면 그거는 뇌물 수수로서의 수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대가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대가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란법이 이렇게 돈을 수수한 이 사실 자체를 이렇게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 코바나 컨텐츠에 들어간 이 돈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고 돈을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 코바나 컨텐츠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그 미술 사업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서 돈이 들어간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우리 그 와이프가 김건희 씨가 어떤 뭐 미술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업무를 했다거나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큐레이션 능력을 보여주거나 했던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있죠. 내가 꾸짖었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이거 막으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결국은 이게 꼬리자르기다. 결국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내 장모님 같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가지고 무고함을 이렇게 입증하시기를 되게 바랐는데 이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그 사모님이나 장모님이 알고 보면 꼴이다. 본체는 100kg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kg가 딱 100kg일 걸?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게 한국 거래소에 심리 분석이라는 걸 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 저번에 한번 그 관련해 가지고 유창희 평론가가 대략 주가 조작으로 얻은 돈을 대략 분석했더니 한 25억 정도 되더라. 요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됐어요. 이거 형사부로 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꼬리가 큰 거지. 그러니까 특수부라고 하는 것이 되게 경제범죄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전으로 가면은 막 정치인 수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반부패 부에다가 배당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네 개의 수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하는 짓들 있잖아요. 그게 이런 수사 시작에 대한 일종의 보복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월성원전 털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그 측근들이 거기에 막 동원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개 양아치다. 저는 이렇게만. 그러니까 지금 볼 수밖에 나오는 없죠. 윤석열이나 이쪽의 의혹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그 순간부터 윤석열의 이런 행동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정말로 검찰 개혁이 되고 공수처가 정말로 들어오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개혁되면 우리 총장님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볼 거고 공수처가 들여오면 우리 총장님도 뭐 있다던데 하고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설마 저걸 하니 내가 난 이것도 임명하신 분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을 이랬고 그리고 유일하게 검찰 개혁에 S를 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너무나 오바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월성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삼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 오바가 아니라 삼바 정도의 수준으로 온 거고. 삼바. 그렇죠. 네, 야스파 걸작전 협찬사 목록을 보니까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많이 얘기 나왔던 신한저축은행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진짜 수사 중이었던 수사받고 있었던 GX 칼텍스, LG, 우리은행 등등이 다 협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 대상인 거고요. 근데 어떤 언론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총공세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더라고. 총공세. 이게 지금 그게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의 짐이니? 정치공세, 총공세 이런 게 있어? 일제히 수사 시작했다. 찔리는 게 없다면요. 수사를 정당하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정말 검찰이 총동원돼 가지고 70에서 나중에 한 압색까지 포함하면 약 100건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 그 압색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표창장 하나로 7년을 구형하는 놈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권력형 비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전 가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참모습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윤석열은 자신은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도 윗사람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보다 권력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미애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국 표창장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어제 이것이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권력 수사를 윤석열도 지금 진천에 가가지고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조국 수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쉴드를 치더라고. 그러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1심이 지금 12월 23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윤석열이 그게 꼭 1심밖에 안 되는 거지만요. 용두사미로 끝나면 그 책임을 지고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형 비리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물러나가게 하지 않으려고 7년 구형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권력형 비리라는 게 뭐냐? 도대체 권력자가 하면 과연 권력형 비리냐?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자리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 권력형 비리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횡단보도 무단횡단했다고 해서 그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지 않아요. 권력형 비리라는 건 뭐냐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국가가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 위치해 있어. 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민 연금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저거 좀 해줘라 한 다음에 뭐 대기업 아들내미 불러가지고 너 상속 문제 있지 나한테 한 300억만 꽂아주면 이게 권력형 비리예요. 이게 땅을 파서 내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행정 권한을 이용해서 국토를 개발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바닥 파서 20조씩 쓰는 게 권력형 비리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100번 1000번 양도해가지고 정경심 교수님이 그냥 위조했다 칩시다. 위조했다 치면 그게 프린터 이용형 비리지 권력형 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권력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면 그러겠지. 부산대 총장 일로 와봐. 우리 딸 넣어라. 이렇게 했으면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지. 근데 권력형 비리라 해놓고 권력형 비리 비슷한 것도 하나 잡아내지 못했으면서 뭐 사모펀드가 권력형 비리다. 저기 뭐지? 표창장 위조가 권력형 비리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얼마나 궁색한지 자기들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라고 꾸짖었죠. 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그러니까 조국 수석께서 조국 그 민정수석할 때 2017년도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 조국 수석이 가장 잘한 게 적폐청산을 하면서 국정원을 청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몇백 명이 나갔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몇백 명을 정리를 한 거죠. 그 정리한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쫄았겠습니까? 검찰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쫄은 거죠. 국정원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모습을 본 거야. 아, 이 조국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더 커졌다고 봐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해서 그때 잠깐 논란이 되고 말았었는데 조국에 대한 내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가장 건수 있어 보이는 권력형 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예요 그게.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게 뭐 블라인드 펀드네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이미 어떤 그 타이틀화 시켜놓고 여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실 나오는 게 없다 보니 털다 그렇죠. 동양대 표창장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를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말합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확히 말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권력형 비리라는 어떤 확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얻는 이득이 없어. 그 동양대 표창장으로 뭐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참고사항도 아니었으니까 학부모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갖다 집어넣는 정도지 그게 참고사항도 아니었다는 건 각 대학 관계자들부터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다가 사모펀드에서 거기서 뭐 돈을 엄청난 뭐 벌어가지고 이제 막 빌딩 살 정도에 됐다 그러는데 빌딩 사고 싶어 한다는 욕구 하나가 권력형 비리라고 막 어거지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집구석을 한번 돌아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든 거예요. 실제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검찰총장이야. 나 그림 전시회 한다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 이런 게 권력형 비리죠. 특정 사건을 말한 게 원래는 아니라. 검찰총장 사모님께서 그런 일을 안 해야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몰랐어요. 안 해야 한 거지. 자 권력형 비리가 그렇고 추미애 장관이 요즘에요. 나는 그녀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필요한 지점을 정확하게 찔러주더라고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안 물러서고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하는 사람들 정치인 중에 처음 봐. 어쨌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한동훈의 독직 폭행을 기소한 것도 비판을 했죠. 거기가 지금 서울 고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동부지검의 무혐의 결론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휴가 미복귀 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다가 지금 항고장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서울 고검이야. 근데 그 서울 고검이
정진웅 검사의 덕직 폭행을 기소했잖아요. 이것도 비판하더라고. 저는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걸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일부는 약간 팩트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논란거리가 있고 서로 주장이 다른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추미애 장관님을 존경하기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도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고 추미애 장관님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일가를 해주는 거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 시원시원한 일가를 잘 못 해주는 이유가 말 그대로 그 말 자체, 내가 그 말 자체에 그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파급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정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님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고 그런 사실 모를 리 없고 지금 이 장관이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처럼 급이 떨어지는 사람과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배수의 진을 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여기에서 이걸 못하면 내가 정치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요거는 지려밟고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추미애 장관하고 민주당, 열린민주당 법사위를 응원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뉴스는 어떤 분량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법사위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 이 그룹과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중간하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런 지점은 사실 지금은 좀 삼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상관도 없는 정치인들이 나서기는 좀 힘들고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해서 그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같이 검찰 개혁을 끌고 가고 이슈 파이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뭐 하냐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다 검색해 보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한동훈의 독직 폭행에 대해서 기소 아까 말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그냥 일가를 해버리는 모습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 원래 그런 것이거든. 우리가 살면서 또는 그 맹수들 있잖아요. 특히 주위에 우리가 맹수라고 볼 수 있으면 덩치 큰 난폭한 강아지. 걔들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등 돌리고 도망가면 무조건 물려요. 눈싸움이나 기세로 상대를 겁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미친 개들을 상대할 때는 같이 맞붙여 싸워야지 등 잠깐 돌린 사이에 바로 물어버린다고. 딱 그 연구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을 생각하려면 예전에 한명수 총리님이 최종적으로 선거 받고 나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하고 껴안았을 때 장면이 생각나요. 추미애 장관님이 한명수 총리를 껴안았거든요, 울면서. 그때 전 다짐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억울한 이렇게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짐에서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최선봉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신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고 장군입니다. 저 주변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그 사람들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 보지 않고 이렇게 맞는 말씀 하는 거 지지하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 파이팅이고요. 이따가 다시 좀 더 이야기할게요.